우리가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인 영화. 지난해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4.2회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흥행이라는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는 어떤 것일까요?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 시사와이의 박혜린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스크린 독과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영화가 대부분의 스크린을 점유하는 현상인 스크린 독과점. 우리나라는 현재 417개 극장에 2,575개의 스크린이 있는데요. 스크린 독과점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크린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껏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들을 개봉일 순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스크린 수가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해진 스크린 수 하에서 하나의 영화에 많은 상영관을 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에는 그만큼 적은 스크린이 배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중소규모 영화의 상영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특정 영화에 많은 수의 스크린을 배정하게 되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로 영화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은 크게 투자, 제작, 배급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1990년대 말부터 대기업의 영화 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하나의 기업이 영화 제작의 전 부분을 관장하는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 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소수의 생산자들에게 집중되게 됐습니다. 극장이 배급할 영화를 선택할 때 대형 배급사의 영화를 틀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 등이 그 예인데요. 게다가 배급사와 극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경우 이런 스크린 독과점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스크린 독과점의 원인은 아닌데요. 개봉 초반에 많은 수의 스크린을 확보한 뒤 2, 3주 후 스크린을 줄여 다른 영화로 이동하는 와이드 릴리즈 방식 또한 하나의 원인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은 매출의 대부분이 극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작사와 극장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 요소가 많은 영화는 스크린 수를 초반에 많이 배정해 하나의 트렌드처럼 관객을 불러 모으고 이후 다른 영화로 넘어가는 연쇄적인 스크린 독과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스크린 독과점이 일어난다니 놀라운데요.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린 독과점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지난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터치는 개봉 8일 만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영화를 내렸습니다. 주말 상영관 수는 97개, 상영회차는 285회차로 스크린당 평균 3회차가 채 상영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오전과 심야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터치의 민병훈 감독은 올해 10월에 내놓은 영화 황제의 극장 개봉을 거부했는데요.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영화 환경에서 작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도 국내에서는 개봉 당시 스크린 수가 153개였으며 교차 상영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상업적인 극장 시스템을 문제로 꼬집었는데요. 한편 스크린 독과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은 하나의 대기업이 영화 상영과 배급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성진 CGV 전략지원 담당은 대기업이 상영 사업을 포기한다면 영화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배급 측면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영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 형상들 때문에 영화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서 가끔
영화이 약간 못 뜨는 거 같습니다. 독재하는 거, 그 문화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게도 그 다양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다고 봅니다. 좀 비합리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스크린 독과점 하는 영화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조조나 늦은 새벽밖에 없어서 못 봤던 경험이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독과점, 여러 입장이 맞물려 생기는 현상인 만큼 이를 보는 시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조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2014년 12월 공정위원회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55억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올해 2월 과징금이 기각됐는데요. 극장마다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기에 법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사례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영관에서도 극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잘 되는 영화의 스크린을 몰아주는 등 극장의 상업성에서 기인한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별 영화의 스크린 한도를 정하는 상영 쿼터제가 논의되기도 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미 스크린 독과점은 돌이킬 수 없는 경향이 되어버린 걸까요? 독과점이라는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영화 예술 영역까지 스며든 지금, 스크린 독과점의 두 얼굴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젊은 시사와이의 박혜빈이었습니다.